네, 2교시 시작하고요. 인터넷 강의로는 민법 총칙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는 채권법이 끝난 상태에서 민법 총칙을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민총만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입문 강의를 채권법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좀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총을 할 때 사실 민법 총칙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채권법을 안 들은 상태에서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입문자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현장에서 지금 채권법을 들으신 분들도 채권 쟁점이 나오면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조금은 양해해 주세요. 이거는 채권법을 시작으로 제가 구상한 강의이기 때문에 민총만 이렇게 분리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민총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약간 양해를, 채권법 나오면은 그냥 나중에 채권법을 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누구 걸 듣든 이런 생각을 좀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제 강의는 뭐 형광펜 칠하고 이런 부분은 채권법 시작하면서 얘기 나와 있지만은, 이 형광펜 두 개죠. 이 브랜드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모나미 에딩 슈퍼 600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잔뜩 사서 우리 제자분들은, 팔기들은 이걸로 전 과목을 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칠하고 있으면 도서관에서, 로스쿨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보다가 저 사람 나 얘기도 안 해본 사람인데 막 이걸로 막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막 쳐보면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행정법인데 막 이걸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굵게 얇게 모르면서.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저 인터넷에서 사면은 되게 싸요. 200원인가 한 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서, 노란색은 금방 닳게 돼 있죠, 그죠? 다르면 이제 내가 분명 가늘게 칠하려 했는데 굵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좀 쓰던 형광펜은 옆에 놔두고 굵게 칠할 때 쓰고, 새로 산 거는 얇게 칠할 때 쓰고, 뭐 이런 얍실함을 발휘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필기나 이런 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채총 OT나 맛보기가 열려 있을 테니까 그걸로 참고하시고, 자, 우리는 민법 총칙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권리 주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권리 주체를 먼저 보고요. 그래서 61페이지입니다. 22판은 65페이지. 자, 처음이니까 그래도 민총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집에 가서 읽어도 되는 전혀 의미 없는 부분은 또 빨리 나가겠습니다. 첫째 줄 서설에 얇게 칠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얇게 칠하는 겁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권리 능력. 법학은 권리와 의무의 학문입니다. 특히 민법은 근대 뭐 시민사회 이후로 재산상 그리고 가족상까지 포함되는 거죠. 권리나 의무에 관한 학문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를 누가 보유할 수 있는가,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고, 제3장이 권리의 주체죠. 민법상 권리 주체는 대로마 2번의 첫째 줄에 자연인, 그리고 둘째 줄에 법인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인 거고, 법인은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능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단어 넘어가서 대로마 1번 권리 능력 두껍게 칠합니다. 제3조 얇게 칠하고, 3조의 조문은, 제가 앞으로가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했죠. 밑줄 쳐드리지만 3조는 밑줄 안 치겠습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대요.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 2번에 발생을 두껍게 칠합니다. 제목에서 발생만 두껍게 칠하고, 양가로 1번에 출생을 두껍게 칠하고, 양가로 2번에 태아의 권리 능력을 두껍게 칠합니다. 자, 권리 능력은 태어나야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해요. 둘째 줄에 얇게 전부 노출설 칠하고요. 뭔지 그냥 대충 읽어보세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모체로부터 완전히 몸이 다 나와야 그때부터 권리 능력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줄 내려가서 니은에, 자, 요게 왜 의미가 좀 있냐. 니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 밑줄 쳐요. 출생하여 곧 사망 밑줄 치고요. 옆에 사산 밑줄 쳐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모체에서 나왔는데 벌써 좀 약간 좀 미성숙한 상태로 나와서 곧 있다가 좀 뭐 인큐베이터 갔는데 죽었다. 근데 사산은 뭐예요? 모체 안에서 이렇게 꺼내다가 죽는 것이죠. 이것은 민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괄호 안에 밑줄 쳐볼까요? 일단 권리 능력을 취득. 근데 그 옆에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 몸에서 나오면 권리 능력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사망을 한 겁니다. 출생했네요, 사망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사사는 출생이 없기 때문에 전부 노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건데, 예컨대 밑에 세 줄을 제가 이제 묶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고 읽어보시고, 이 내용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출생의 증명 둘째 줄에는 출생신고, 보고적 신고 얇게 칠하고요. 가족법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태아의 권리 능력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그 법대생들의 법대 있던 몇 개 대학은 이제 로스쿨인 대학은 법대가 없어졌잖아요. 가장 전설의 단원이죠. 태아의 권리 능력. 그래서 처음 이제 법대를 가면은 민법 열심히 해야지 이래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태아의 권리 능력까지 읽고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난 사람이 못 됐어. 그래서 옆에 있는 애는 이제 고단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까지 읽고. 근데 죽어도 성년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마음은 되게 호기롭게 먹고 책을 샀는데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래서 민총 앞에 좀 보다 많은 거죠, 맨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태아의 권리 능력인데, 입법주의는 자, B번에 그냥 정말 대충 보는 거예요. B번에 그 꺽쇠 안에 있는 말 말고 꺽쇠를 지나가서 일반주의 얇게 칠하고, 그 밑에 개별주의 얇게 칠하고, 나머지는 안 치지만 일거는 보세요. 스민, 동민, 일민, 푸민 별거 다 나오네요. 스위스 민법 이런데, 일반주의, 개별주의 뭐냐? 자, 그냥 우리 민법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에 우리 민법 둘째 줄에 개별주의. 일반주의는 태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권리 능력을. 개별주의는 우리 민법처럼 특정한 규정이 있는 때만, 거기서만 태아를 사람처럼 봐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나번에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민법 규정을 두껍게 칠하고, 자, 이제부터 볼 텐데, 이거에 앞서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 훨씬 여러분께 효율적인 방법은 다번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도대체 태아 법적지위를 왜 논의를 하는가? 다번 두껍게 칠합니다. 태아 법적지위 두껍게 칠하고요. 둘째 줄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를 얇게 칠하세요. 그거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이것만큼은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자라고 말할 때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앞에서 아까 우리가 민법 규정 비례수가 안 봤지만 A번에 보면 A번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조문이에요. 762조인데 태아는 읽어볼게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불법행위 장애 이런 규정이 있는 거야. 태아는 그러니까 불법행위 장애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태아는 불법행위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는 건 대충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겠어요? 임신 상태죠. 애가 태아로 있는데 얘가 불법행위를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엄마가 무슨 약물을 먹게 잘못 썩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해서 이 태아가 뭔가 좀 기형이 생겼다든지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형태로 됐을 때 이 태아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이게 이름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태아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불법행위라는 주제를 줬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태아가 가질 수 있나? 라는 주제를 줬을 때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 자, 이따가 적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듣기만 해도 돼요. 불법행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걔가? 태아 상태라는 거고, 걔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고민이 되는 거지. 태아가 여기 있는데 보니까 태아가 뭐가 조금 기형이 될 것 같이 됐어, 지금. 엄마가 보니까 뱃속에. 근데, 뱃속 하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엄마가 보니까 그런데, 그럼 얘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법에 의하면. 그럼 엄마가 당장 우리 태아를 위해서 내가 부모니까 얘를 대리해서 당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얘를 대리해서.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기본 전제, 지금 이제 여러분 맨날 처음 공부하면 법대생들도 그렇고 로스생도 그렇고 정지조건서, 해석서 이것만 외우고 앉아있는데 이 취지를 모르면 외워도 절대 못 풀어요. 잘 들어봐요. 이슈를 하나 줬어요. 불법행위, 태아. 인정되는가?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 줄 것인가의 문제는 일단 태아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걸 청구할 건지 태어나면 청구할 건지의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얘가 아까 뭘 봤죠? 태어나서 금방 조금이라도 있다가 죽은 경우랑 아예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얘는 한 번도 권리 능력을 취득한 적이 없어서 이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AA 얇게, BB 얇게 칠합니다. 즉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을 얇게 칠하는데요.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잘 이해하면. 근데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외우기만 한 사람은 맨날 봐도 맨날 헛소리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정지 조건설 밑줄 쳐드릴게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 인정받지 못하고 아까 그 생각 계속해. 구체적 사안을 떠올려야겠죠.